회장님, 이번에 임야를 구매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내 임야로 된 토지네요. 차액 투자 목적으로 향후 보상을 기대하신다고요? 손실 보상에 대해 몇 자 적습니다. 행정상 손실 보상이란 공공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공력 행사로 개인 희생이 생기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야로 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요층은 국가와 개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취득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국가는 언제 취득할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둘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익개발. 셋째,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시 국가는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원칙은 협의보상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원칙은 수용 취득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말로 수용이지 강제로 빼앗는 느낌이 강합니다. 공익사업에 포함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보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슈 1. 공시지가대로 보상금을 받는가? 아닙니다. 보상가액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비교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정합니다. 같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목,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합니다. 보상받을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 수정, 개별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가격을 보상액으로 제한합니다. 박상현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등 비교를 하여 개별 평가액을 산정하는 구조이지요.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기타 요인에서 발생하는데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기타 요인 보정을 합니다. 기타 요인 보정 시 당연히 개발 이익은 배제하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수용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고용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국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주변 거래 가격을 무시하고 가장 싼 곳을 표준지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30만 원 시세 토지가 주변 거래 가격을 무시한 3, 4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보상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둘째,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셋째, 표준지 선정 적정성 여부 검토하기. 첫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인데요.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보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죠. 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후 납득하기 어렵다면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감정평가사 추천하기.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죠. 보상계획 열람 기간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 시행자에게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용훈 감정평가사는 말합니다. 협의보상평가에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로 이어지는데 이때에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주도로 2인 체제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평가, 1인 체제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표준지 선정 적정성 여부 확인하기. 보상금을 예측하려면 비교 표준지의 가격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보상금은 회장님 소유하고 계신 토지의 공시지가 몇 배 이런 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후 보상 토지 대비 보정하여 보상금을 책정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무시하고 가장 싼 곳을 비교 표준지가로 정할 수 있는데요. 박상현 감정평가사는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의 배율로 접근하는 것보단 표준지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 밖의 요인, 비교치가 적정하여 시세를 반영하였는지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